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불임과 난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라면 항상 자궁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자궁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자궁의 평활근 세포에 발생하는 양성종양 자궁 근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자궁 근종입니다. 자궁은 여성에게 건강의 척도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궁 건강과 대표적 질환인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이 어떤 기관인지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막연하게 아기가, 태아가 자라는 공간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위치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궁은 여성의 골반 내 정중앙에 존재하는 생식기관으로 방광과 직장 사이의 근육성 기관으로 크게 복강 내에 위치해 있는 자궁 체부와 질 상부에 위치한 자궁 경부로 나뉘며 아래로는 질과 연결됩니다. 자궁은 세 층으로 가장 내부의 내막, 중간층의 근육층, 가장 외부의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난소에서 생성되는 성호르몬의 영향에 반응을 하여 생리를 하고요. 임신 시는 배아의 착상부터 분만 때까지 태아가 머무르는 집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네, 자궁은 여성에게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궁 근종이 대표적인 질환인데 그 외에도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나요?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자궁 육종, 자궁 내막 용종, 기능성 자궁 출혈, 자궁 내막염, 자궁 내 유착, 자궁 파열, 자궁 천궁 등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종처럼 자주 생기는 병도 있습니까? 여성 생식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질염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잘 접하는 질환입니다. 네, 질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시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그 대표적인 질환, 자궁 근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원장님, 왜 생기는 겁니까? 자궁 근종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궁 평활근 내에 있는 하나의 신성세포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 호르몬에 의해 생깁니다. 그 증거로 자궁 근종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더 많이 발견됩니다. 네,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군요. 여성 호르몬을 올리는 요인도 있을 텐데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뚱뚱한 여성이 자궁 근종에 잘 걸리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여성 호르몬을 높이는 요인은 월경력, 상과력, 호르몬 투여, 비만, 생활 습관 등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트로겐으로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지만 일부는 지방 조직에서도 전환되므로 비만할수록 지방 조직에서 전환되는 에스트로겐 양이 증가해서 근종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고체중 여성은 3배 이상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네, 비만일수록 자궁 근종 위험 발생도가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궁 근종이 출산 횟수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출산 횟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궁 근종하면 아무래도 출산을 하고 난 30,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자궁 근종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30 내지 45세입니다. 즉 중년에 접어들며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겪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데요.
자궁 근종은 과거 40대 여성이 주로 걸리는 질환이었으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궁 근종 환자 수만 약 24% 증가했다고요. 연령대로 40대, 50대, 30대 순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20대 젊은 여성들까지 자궁 근종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네, 24%나 환자 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자궁 근종이 흔한 질병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35세 이상 여성의 40 내지 50%에서 발견될 정도로 자궁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2명 중 1명이 발생하니 상당히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입니다. 오늘 꼭 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물이 촉지되고 이상 자궁출혈, 생리통, 하복부통, 빈혈, 요통, 빈뇨 등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단순히 하나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한 번에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환자 몸 상태에 따라 1cm 이하, 15cm 이상의 다양한 크기로도 나타나며 크기와 개수에 따라 증상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생리통이나 아랫배가 아픈 증상은 사실 다른 병들도 있기 때문에 자궁 근종인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산부인과 진찰 시 내진을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양이 많아지거나 아랫배에서 이물이 만져지거나 하복부 통증이 나 요통이 심해지면 반드시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임신과 출산 또 자궁 근종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이거나 임신 전인 여성인 경우에는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점이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임신이나 출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종의 위치가 자궁 내막 쪽에 있거나 크기가 크면 임신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자궁 외부 쪽에 있으면 임신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근종의 위치가 자궁의 하부에 있으며 크면 분만 시 산도를 막을 수도 있고 또한 근종 크기가 큰 경우는 분만 후 자궁 근종 부위는 수축이 잘 안 되어 산후 출혈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종이 있으면 혹시 자연 분반이 어렵습니까? 뭐 제왕절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각 개인의 경우에 따라 출산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종이 아주 작을 때는 출산에 전혀 영향이 없어 자연분만을 할 수 있고 근종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출산하는 통로를 막는 경우는 제왕절개를 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이 자궁 근종은 양성 종양이기는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자궁 근종이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0.29%에서 암인 자궁 육종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 꼭 추적 검사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확률은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추적 검사 관리 꼭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렇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지만 다른 부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뭐 크기가 커진다든지 개수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크기가 증가하고 새로 또 다른 근종이 생겨 개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폐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가요? 네, 자궁 근종의 성장은 여성 호르몬에 의존하므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정지되는 폐경이 되면
근종의 성장이 정지되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데일리 건강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으며 자라지 않는다거나 크기가 크고 증상이 있어도 환자의 연령이 적거나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증상 완화를 시켜주며 추적 관찰만 합니다. 네, 수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수술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까? 출혈을 예방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일시적 방법으로 수술을 준비하기 위한 내과적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수술을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이나 근종 크기를 줄이고 활동성을 줄이기 위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쓰기도 하고 레보노르게스테린이라는 호르몬이 장착된 자궁 내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수술을 지연시켰다가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수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근종 절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정상적 출혈을 동반시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진 검사와 함께 시행하고 근종 절제술은 생식 능력을 유지해야 할 젊은 여성들에게 시술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약 40%에서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예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자궁 절제술은 근종 크기가 매우 클 때 빈혈이 생기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월경 가다가 있을 때 육경성 근종, 근종이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할 때 인대 내 근종, 골반염이나 자궁 내막증 등과 같은 다른 골반 질환과 동반 때 또 자궁 근종이 빨리 자랄 때는 자궁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근종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은 근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자궁 근종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고 불편한 증상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나이가 어리면 가급적 수술 시기를 늦추고 출산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일 때도 웬만하면 출산 후 제거하도록 관리하며 근종의 크기가 작으면 보통 증상도 없거나 약하므로 자라지만 않으면 6개월마다 관찰만 합니다. 그 6개월마다 관찰한다는 게 초음파 검사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검사가 또 있습니까? 네,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히 근종의 크기 변화나 새로이 생기는 근종의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자궁 근종 치료 후의 주의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뭐 관리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종 절제술을 한 후에도 종종 재발을 할 수도 있으니 수술 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재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만할수록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 자궁 근종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자극하므로 자궁 근종 발생 확률이 증가하니까요. 적절한 체중 관리가 자궁 근종 예방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